역사를 보고 내가 지금까지 연구해왔던 걸 좀 발전을 시키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고쳐나가는 역할을 하자. 좋습니다. 기존의 역사학자들은 할 수가 없죠. 특히 이 강단사학자들은 할 수가 없다고 봐요. 왜? 머리에 똥만 들었으니까. 똥을 비우지 않는 한 되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또 우리 제야 사학자들도 자기의 편견과 자기의 편식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종합적으로 보는 시야가 좁아요. 그래서 제야 역사 사학자들은 이슈가 될 만한 거 깜짝 뉴스 없는 걸 찾아가지고 겨우 너한테 관심 가질 거 이런 것들만 연구하고 발표를 해요. 그게 나는 올바른 역사 연구 태도가 아니라고 보죠. 우리 단재 신세호 선생님은 자료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가설을 세우고 증명을 해 나가는 그 5단계 설에 모래 한 말을 채취를 해서 그게 사금 한 토를 채취하는 것보다도 더 어렵다. 수많은 자료들과 수많은 역사서 중에 진실된 자료를 확보를 해서 검증을 해서 한다는 게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사실 저는 석사 때는 북한 토지를 전공했고 박사 때는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서 간도 땅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역사에 관한 지식은 요걸 연구하면서 취득했던 주변 학문, 주변 지식, 그게 전부 다였었죠. 더더구나 거기에서 그것 중에서도 강력의 변천사, 경계, 국경의 변천사. 제가 이제 전공한 거는 지적이기 때문에 지적은 땅에 대한 호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필지 한 번지, 일필지와 땅과 인간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회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학문이 지적학문입니다. 그래서 한 필지가 모아지면 리동경계가 되고 리동경계가 모아지면 시군경계가 되고 시군경계가 모아지면 국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경까지가 내 연구 분야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 지적학자들은 일필지에 대해서만 연구하지. 청량할 때 여러분 봤는 건 모르지만 만원경, 조준이 쪼개는 거 이런 걸 갖고 세상을 보고 연구를 하기 때문에 폭이 좁아. 깊이도 얇아. 전에는 대나무 줄자로 청량하다가 지금 인공위성으로 청량을 해. 인공위성으로 모든 게 열려있어. 그래서 청량의 주만은 첩천양지에 첩천양지. 첩천양지. 하늘을 관측을 하고 땅의 크기를 재는 게 첩천양지인데 이거 줄여서 청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네. 그래서 우리 청량을 처음 배울 때는 전부 청량 우리 다 했어요. 일흥에 가가지고 밤 되면 누룽지 호주머니에 넣어서 별 관측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은 이제 뭐 천문연구원 이런 게 다 생겼죠, 그죠? 그래서 청량은 첩천양지의 주말이 청량이에요. 천지를 해야 되는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일필지만 대상으로 전에는 하늘을 관측을 했지만은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 같은 거 이런 것도 내 연구 종목의 하나예요. 천문을 관측하고 돌에 세이고 첨성대가 왜 만들어졌고 첨성대 올라가서 어떻게 우리가 별을 관측했는가 이런 것들이 내가 전공한 학문 분야인데 그렇게 발전을 지금까지 못 시켰어. 그나마 제가 이제 국정사를 하면서 간도 얘기를 하고 간도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북한과 간도 영토에 대한 논문은 제가 지금 한 45편 정도 45편 다술지 논문을 썼죠. 쓰면서 이제 영토를 하니까 독도도 하고 이제 대마도도 하고 이제 북한도 하고 간도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핵심산 백두산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를 했어요. 그렇지만은 이거는 근현대사에 집중이 되어 있었어요. 근현대사에. 고대사나 중세는 내 연구 분야가 아니다.
물론 우리 청량이라는 지덕이라는 게 날강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작이 됐지만은 애초에 우리 문명이 발달할 때 강이 범람을 하면 내 땅 경계가 없어져. 그러면 다시 청량을 해서 내 땅을 찾아주고 이런 제도가 청량 제도가 우리 지적 제도인데 나라가 망할 때 되면 토지 제도가 물러나야지. 그렇겠죠. 토지 제도가 3등이 물러나면 나라가 망해. 그래서 우리 이 국가의 흥망성쇠와 토지 제도 청량과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청량 수술을 받고 나하고 말도 박아주기 바빠서 아무것도 못했죠. 너무 바쁘셔서. 그렇죠. 말도 박느냐고. 그래서 이제 내가 이만큼 영역을 넓혔는데 그래서 이제 쭉 제가 공부를 해온 그 세다가 최근에 이제 제가 단재 학당 교장을 하면서 이게 단재 선생님 강의를 지금 16회까지 마쳤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그 서울의 소리 유튜브 방송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라이브로 방송을 했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라이브로 방송하고 바로 유튜브에 올리면 뭐 조회수가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뭐 내 강의 오대면 누가 듣겠어요, 그죠? 그리고 내가 또 방송용은 아니야. 경상도 사투리도 많이 쓰고 억양도 안 좋지, 발음도 안 좋지. 너무 발음 좋은데요. 뭐또 비주얼도 뭐 별로지. 아니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유튜브를 하면서 이제 모자를 쓰고 이거 이제 알도 없는 거 이제 안경을 이렇게 끼고 뭐 알이 없어요? 예. 그리고 지금 신경 엄청 많이 쓰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긴 수염 있는데 수염도 이렇게 해서 그래도 유튜브에 들어온 사람이 그래도 뭐 구경거리라도 하나 얘기거리도 하나 만들어 주자 싶어서 이제 이렇게 좀 변신을 하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단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이 조선과 진화의 경계가 어디냐 그걸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우리 단재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 민족이 파미로 공원에서 발언을 해서 원래 인류에는 종족이 우리 동아시아는 종족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진화족과 조선족과 흉노족이 있다. 진화족은 만리장성을 넘어온 적이 없고 흉노와 우리가 여기에 파미르 공원에서 발언을 해서 우리는 조선족은 그 조선족 쪽에 종족 중에 우리 단재 신재훈 선생님은 종족이 누구냐 주된 민족이 누구냐 따질 때 단재 선생님은 부유족으로 봅니다. 부유족으로.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험한 족들이 다 있죠. 그죠? 조선족에서 분화한 것이 부유족, 여진족, 몽골족 쭉 이제 설명을 하시면서 밝음을 찾아서 좋은 곳을 찾아서 동으로 이동해 왔는데 뭐 도나도 거치고 했겠죠. 그죠? 그래서 요리 간 게 아니고 요리 왔죠. 그죠? 지도가 조금 이상한 어찌됐든 간에 파밀고원이 뭐 이쪽에 있다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동으로 위도 40도를 따라서 이동을 해 와서 최고 좋은 곳 밝음을 찾아서 최고 살기 좋은 곳을 온 곳이 저기다. 그래서 나는 왜 우리가 대륙에 있으면 좋을 건데 말이야. 대륙 아닐 거 끝이 쫓겨왔느냐. 쫓겨난 게 아니라 좋은 곳으로 온 거예요. 그게 늘 의문이었는데 동으로 밝음을 찾아서 왔다. 그래서 이게 뭐냐. 나는 터미널론이라고 얘기해요. 터미널론. 그리고 이게 인터체인지라고도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우리가 문화가 발전하고 융성하고 잘 살고 세계 상등 국가로 나갈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이다. 조선이다. 이렇게 보는데 이게 뭐냐. 내가 강조하는 부동, 산, 즉 역사관이에요. 좋습니다. 네. 나는 역사를 전공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역사를 보는 관점이 없어. 사관이 없어. 그래서 부동산적인 역사를. 관점에서 역사를 본다. 제일 좋은 관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의 관점은 우리 동양의 풍수 사상과도 일맥상통합니다. 그렇죠. 집 터를 잘 잡고 묘를 잘 쓰고 그렇죠. 해야 잘 산다. 나라도 터를 잘 잡아야 그렇죠. 부강하고 그래.
이건 우리 총유세에도 나오고 여러 곳에 또 지리의 힘 밑에 있었다가 지리의 힘에도 나오는 게 거기서도 부동산적 역사관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지만은 터를 잘 잡은 민족이 성공한다. 네. 그걸 내가 볼 때는 이제 그걸 부동산적 역사관으로 내가 받아들여서 모든 사물을 여기 비춰서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아닌 사람이 부동산을 전공한 영토를 전공한 사람이 보는 관점이 이제 부동산의 역사관이라고. 그리고 이제 충노정은 이도 40도를 따라서 강계 더기 헝가리 핀란드로 간다. 그래서 단재 선생님은 우리가 같은 민족이 파미르본에서 발원해서 서로 헤어지고 나서 왜 한 번도 만나지를 못했는가? 만났으면 인류 국가가 됐을 건데 우리 민족이 최고 좋은 민족이 됐을 왜 만나지를 못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강보에서 우리가 키운 우리 강보에 있던 일본이 어떻게 힘이 세어져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세 번째, 진화와 우리나라의 국경이 만리장성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공부를 하지 않는다. 고조선을 알려면 만리장성을 공부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배우려고 공부를 안 해서 우리 조선이 어디에 있었으며 조선의 수도 평양이 어디에 있는 것조차도 모른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 돼버렸다. 와, 가르쳐주면 됐죠. 이걸 한탄할 수밖에 없다. 한탄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홍길동도 하지 못한다는 땅 뜨는 재주를 우리 한국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다. 여기 있는 평양을 저 갖다 놓고 여기 있는 가설라를 저 갖다 놓고 저기 있는 압록수를 여기다 갖다 놓고 저기 있는 요화를 여기다 갖다 놓고 이게 바로 홍길동도 하지 못한다는 땅 뜨는 기술이다. 그걸 우리 역사가들이 그렇게 다 조작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조선과 진화의 국경이 어딘지 알아보는 게 우리 역사를 공부하는 것 중에 중요한 요소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말이야. 그래서 시간적인 보편성과 공간적인 확장성을 가지고 우리 역사를 쭉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고조선의 강력을 알려면 고조선을 알려면은 진화를 알아야 되고 진화와 우리의 국경선이 어딘가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시황이 우리를 동으로 밀어내고 만리장성을 진화와 조선의 국경으로 삼고 쌓았다. 진화와 조선의 국경은 만리장성이다. 딱 그렇게 규정을 하셨어. 회남자라는 책에도 보면 그렇게 다 나와 있다. 그때는 천리장성이었죠. 만리가 아니고. 그때 천리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오는데 이제 이쪽에 이제 천리장성이 나오죠, 그죠?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다면 내가 국경을 연구하는 사람이 그건 현대사의 국경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단재 선생님이 이루고자 했던 우리 조선 상고사, 우리 고대에 우리의 강력이 어디인지를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제가 우리 상해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배달민족 강력도, 배달민족 강력도를 가지고 제가 이제 논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죠. 그때 남창희 교수가 조선일보에 기고를 했는데 마치고 나서 여러 가지 소회를 밝히면서 특히 이번 영구 국제학술 세미나에서 가장 의미가 깊었던 것은 조병현 박사가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는 상해 임시정부 교과서를 발굴을 해서 우리 고조선의 강력에 대해서 연구해 준 게 가장 이번 연구 성과의 최고 큰 성과다. 이렇게 신문에 기고를 했더라고요. 난 그 뒤에 봤는데. 훌륭해요, 그 남창희 교수. 네. 그래서 고조선의 만리장성이 이제 우리 조선과의 국경이었다 하는 자료들을 내가 이번 연말을 기해서 많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과 진화의 국경 만리장성이라는 것은 내가 한